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복제 도장 도구에 이어서 복구 브러쉬와 스팟 복구 브러쉬. 이 복구 브러쉬하고 스팟 복구 브러쉬는 복제 도장 도구를 발전시킨 게 복구 브러쉬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복구 브러쉬 도구는 도장 툴과 사용하는 방법이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옵션에 보시면 알겠지만 불투명도라든지 흐름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조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절해야 될 거는 브러쉬 사이즈 조절하면 되고 경도 정도 조절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브러쉬 크기 조절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이렇게 키보드에 대괄호를 이용할 수도 있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샘플링을 한번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면 돼요. 이렇게 놓으면 바뀌어요. 자, 위에 보시면 레거시 사용이라는 체크를 제가 해놨는데 원래는 저게 기본 옵션에는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그냥 이렇게 칠하면 바로 지워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칠하면 바로 지워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실시간으로 지워지는데 실시간으로 지워지다 보니까 조금 결과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레거시 사용을 체크하고 씁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칠해보면 처음에 뭔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놓으면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보세요. 조정이 돼요. 자,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반만 지우는 거, 우리가 복제 도장 도구에서 이렇게 반 지우고 반 지울 수 있었죠. 이렇게 반. 이렇게 하는 방법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얘는. 왜냐하면 내가 샘플링한 걸 기반으로 사방에서 가져다 덮어주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계산을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내가 지우고자 하는 물체를 다 칠해줘야 돼요. 다 칠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얘가 한 번에 계산해서 깔끔하게 지워줍니다. 복제 도장 도구가 완전 수동이라면 복구 브러쉬 도구는 반자동인 거죠. 불투명도와 흐름 조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Alt 키를 누르고 샘플링은 해야 돼요. 어딘가에 샘플링을 해서 그걸 가져다 붙여야 됩니다. 일단 붙여 놓으면 그 다음에 주변에서 도와줘서 걔를 복구를 해주는 거죠. 이게 복구 브러쉬 도구예요. 쉽죠? 자, 여기 담벼락에 갈매기가 있는데 이 갈매기를 지워볼게요. 한번요. 이 갈매기, 사실은 갈매기 그림이죠. 갈매기 그림을 지워볼 건데 복제 도장 도구를 이용해서 만약에 지우려고 한다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이렇게 하면 티가 확 나죠. 농도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주변에서 이렇게 잘 보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갖다가 내가 입혀야 돼요. 티나지 않게 이렇게. 진짜 귀찮잖아요. 그죠? 굉장히 귀찮죠, 이런 게. 이럴 때 복구 브러쉬 도구를 써보시면 아무 데서나 톤이 완전히 다른 데서 가져다가 이렇게 해도 놓는 순간 주변에서 덮어주죠. 놓는 순간 주변에서 덮어줘요. 놓는 순간 주변에서 덮어줍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옆에 이렇게 살짝 번졌죠. 이게 뭐냐면 주변에서 덮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이미지가 바짝 붙어 있을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브러쉬 크기를 좀 작게 해서 영향을 덜 받게 해야 돼요. 이게 복구 브러쉬 도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 무언가 지우는 용도로 이 복제 도장 도구나 복구 브러쉬 도구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지우는 게 아니라 덮는다고 했죠. 그럼 반대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갈매기를 이쪽에다 복사를 하고 싶어요. 이쪽에다 이렇게. 그럼 복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무언가를 복제, 똑같이 만들어내는 용도로도 이 복구 브러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당연히 복제 도장 도구로도 하면 똑같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건 조심해야 될 게
진짜 똑같이 되니까 이런 데들도 다 티가 나죠. 그렇지만 이 복구 브러쉬 도구는 어디에다 갖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티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우스를 놓는 순간 섞여요.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복구 브러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복구 브러쉬를 막 쓰다가 뭔가 번지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복제 도장 도구로 써요. 그러니까 반자동으로 막 작업을 하다가 뭔가 내가 원하는 작업이 안 될 때 그때 완전 수동을 쓰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스팟 복구 브러쉬는 뭐냐? 스팟 복구 브러쉬는 보시면 복구 브러쉬에서 Alt 키를 누르고 샘플링 하는 것까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경고가 떠요.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는 자동으로 픽셀을 샘플링하여 스팟을 한 단계로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동으로 설정한 복구 브러쉬를 사용하라고 나오죠. Alt 키 누르면 계속 이런 경고가 떠요. 보기 싫으면 다음에 표시 안 함을 쓰면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 찍히는 게. 그래서 그냥 어떻게 써야 되냐? 그냥 쓰시면 됩니다. 브러쉬처럼. 얘를 지우고 싶다. 브러쉬 크기만 조절해서 클릭, 드래그 그리면 돼요. 지워졌죠. 복구 브러쉬 도구는 뭔가 복제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었는데 얘는 복제하는 도구로는 못 씁니다. 단순히 지우는 용도로만 쓸 수 있어요. 무언가를 이렇게 지울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씩 나눠서 지우는 거는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걸로 무언가를 반씩 나눠서 지우려고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번지고 안 지워지죠. 그래서 얘도 한 번에 내가 지우고자 하는 걸 다 감싸셔야 돼요. 다 칠해줘야 됩니다. 한 번에 내가 지우고자 하는 걸 다 감싸야 돼요. 한 번에 지우고자 하는 걸 다 감싸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편리하죠. 가장 편리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근접해 있는 무언가를 지우다 보면 번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왔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먼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로 파일로 찍은 거기 때문에 카메라 로 안에서 작업을 해주셔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JPG로 찍은 거다. 그런데 굳이 카메라 로로 열어서 작업을 할 필요 없겠죠. 이미 이런 도구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죠? 복제 도장 도구, 복구 브러쉬 도구,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 먼지를 지울 때 가장 적합한 게 스팟 복구 브러쉬입니다. 그냥 진짜 먼지 크기만큼보다 조금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근데 너무 크게 하면 주변의 디테일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먼지를 지울 만큼 조금만 크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지울 때 막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항상 저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봅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지우죠. 그리고 꼭 화면 비율은 100%로 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100% 상태에서 보이는 것들은 실제 프린트하면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교하게 보고 싶으면 200%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한 땀 한 땀 한 번에 먼지가 많다고 이걸 뭐 이렇게 막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한 땀 한 땀 지우셔야 됩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한 땀 한 땀 지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 이렇게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살짝 이 부분을 겹치게 놓고 또 한 땀 한 땀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 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 보고 나서 구석구석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꼭 희한하게 분명히 내가 엄청 자세히 봤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프린트하면 갑자기 먼지가 나 딱 있어요. 그러면 진짜 열받습니다.
내 열심히 본 것 같은데 희한하게 안 보였어요. 근데 프린트 해보니까 엄청 큰 먼지야. 그럼 진짜 작업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작업할 때 이 먼지 지우는 작업은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한번 작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꼭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먼지를 지우는 데 있어서는 스팟 복구 브러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지우시면 됩니다. 이때 제가 그 카메라 클리닝을, 그러니까 CCD 클리닝을 하고 나서, 청소를 하고 나서 촬영을 갔는데도 야외에서 이제 렌즈를 갈아 끼고 이러다 보니까 CCD에 먼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외 촬영을 하게 되면 CCD에 먼지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촬영 전에 꼭 청소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촬영 갔다 오셔서도 꼭 청소를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먼지를 지우는데 시간을 써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다 지웠으면 이렇게 사이드만 한번 쭉 확인해 보고, 그리고 다시 역순으로 쭉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그 작업 흐름을 만드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였다가 어떤 분들은 보면 한번 다 지우고 나서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봤어요. 여기 가이드가 있는데 이 가이드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금을 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가 이제 봤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올려놓고 다시 또 가이드를 이렇게 내려서 여기까지 봤다. 그리고 또 올려놓고 또 가이드를 이렇게 내려서 체크.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어디까지 봤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확실히 조금 더 낫겠죠. 컨트롤하고 L자 옆에 있는 세미콜론 누르시면 가이드는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복구 브러쉬 도구와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복구 브러쉬 도구는 도장 도구에서 불투명도와 흐름을 없앤 거예요. 없앴다는 건 그걸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팟 복구 브러쉬는 Alt 키를 누르는 수고마저도 없애버린 겁니다. 그냥 칠하기만 하면 돼요. 자, 이 세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이 세 가지를 섞어서 한번 써보시고요. 본인 사진에 적용해서 충분히 작업해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이었습니다.